치료나 관리는 개인에 따라서 다 달라져야 됩니다. 치료가 아니라 독이 됩니다. 내가 잘못하는 거지 탄수화물은 죄가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 노년내과의 김광준 교수입니다. 소아과는 어린아이를 다 보는 과고, 그럼 내과는 성인을 보는 과인데, 어른 중에서도 연세가 드시면서 복합 질환을 갖게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여러 과를 가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보기 위해서 연령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이런 분들을 진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75세 정도가 되면 이분들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성인하고는 달라집니다. 소아가 어린 아이가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듯이 노인도 그냥 단순히 나이가 든 성인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노년내과라는 진료과는 어떤 특정 질환이나 증상을 본다기보다는 노인이라는 환자를 보는, 사람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한 차이입니다.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나한테도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심지어는 저한테 진료받으셨었던 환자분의 가족분이 우리 동생한테 이런 치료를 해주셨고 굉장히 좋았는데 나도 그 치료를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치료나 관리는 개인에 따라서 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질환도 다를 수 있고 그분이 갖고 있는 환경도 다르고요. 심지어는 그분이 생활하시는 활동 공간에 따라서도 달라져야 됩니다. 치료를 할 때는 철저하게 개별화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자기가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거든요. 그리고 남이 가까운 사람이 무언가 했을 때 좋아졌다 그러면 왠지 나도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을 받죠.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데 멋있어 보이면 내가 입어도 멋있지 않을까?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입는 거랑 정우성 씨가 입는 거랑 같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신체의 건강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치료 방법이나 약제도 효과가 다 다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분께는 A라는 치료가 중요하고 환자분께는 B라는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차이가 존재하는 게 이분들이 생각했었을 때는 A라는 치료가 더 좋아 보이더라도 그 A라고 하는 치료가 다른 환자분께는 치료가 아니라 독이 됩니다. 즉 누군가에겐 약이 누군가에겐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런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를 좀 드리면 당뇨병 환자를 보는데 당뇨병 약 중에서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약, 살 빼는 약으로 유명한 성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식욕을 좀 억제하고 위장 운동을 줄이는 GLP-1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그 약제를 쓰게 되면 체중이 막 빠져요. 되게 좋은 약이거든요. 비만한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그 약은 사실 당뇨병 약이었습니다. 혈당이 높은 당뇨병 환자분들한테 그 약을 쓰면 혈당이 떨어지고 당연히 당뇨병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체중도 줄면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만성 성인병들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당뇨병 환자분들한테 그 약을 많이 썼죠. 근데 이 약이 갖고 있는 장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약은 약나라의 검이어서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즉 효과가 있으면 부작용이 존재를 합니다. 저희가 약을 쓸 때는 효과가 부작용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를 감안하고 쓰는 겁니다. 당연히 부작용은 있을 수 있으나 이 부작용에 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니까 그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걸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우리에게 득이 되니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GLP-1이라는 약은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식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식사를 더 못하실 수가 있어요. 당뇨병 환자분 중에 식사 못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식사를 줄여서 당을 조절하게 되면 오히려 몸에 들어와야 되는 필요한 영양분들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시고요. 혈당이 조절은 되지만 그걸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이분의 건강 상태를 오히려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환자분들이 유명하고 좋은 치료, 누군가에게 이런 치료했더니 좋았다, 나도 그 치료를 받으면 안 되냐, 당연히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환자분의 상황에 맞추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찾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정보는 죄가 없습니다. 그걸 나한테 적용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내가 그게 맞느냐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 몸을 잘 알지도 못하고 내 몸에 맞는 건 당연히 모르겠죠. 내 몸의 상태를 모르는데 내 몸에 뭐가 맞는지를 안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 몸을 알아야 됩니다. 내 몸 상태가 뭐다를 알아야겠죠. 지금 나는 근육이 많다 적다. 지금 나는 지방이 많다 적다. 지금 나는 식습관에 있어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한다 안 한다. 지금 나는 잠을 충분히 잔다 못 잔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흔히 이야기한 영양제 등은 사실은 효과적으로 본다 그러면 약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집니다. 약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부작용도 적습니다. 효과가 좋은 약은 그에 상응하는 부작용을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작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거나 혹은 그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약을 쓰는 겁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효과가 떨어지니 당연히 부작용도 적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누가 먹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인 겁니다. 다만 이 건강기능식품을 맞는 건강식품을 찾아서 먹게 되면 약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흔히 먹고 있는 음식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나눈다면 가장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있는 게 약이고요. 효과가 좀 떨어지지만 부작용은 적은 게 건강기능식품인 거고, 음식은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쌓여야 되지만 반대로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런 음식도 알레르기를 일으키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등급을 나누고 본인에게 맞는 걸 찾아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꼭 신체에서의 효과, 즉 우리가 어떤 물질이 몸에 들어와서 그 물질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만 판단할 건 아니고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성분을 섭취했었을 때 왠지 몸이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럼 그것만으로도 사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먹었을 때, 어떤 처치를 했었을 때 흔히 플라시보 효과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일상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안 할 이유가 없죠.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는 이미 입증이 된 거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는다? 그건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탄수화물은 죄가 없거든요. 탄수화물은 진짜 좋은 애입니다. 탄수화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저희가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양분은 사실 탄수화물입니다.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건 단백질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보험 같은 게 지방입니다.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영양분처럼 소중한 영양분이 없습니다. 당뇨병이든 비만이든 많은 성인병들은 탄수화물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니고요. 이 탄수화물과 관련된 내 몸의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안 좋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오랫동안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즉 내가 잘못하는 거지 탄수화물은 죄가 없습니다. 탄수화물은 뇌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양분이고요. 뇌는 탄수화물이 없으면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근육을 쓸 때도 탄수화물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육을 쓰는데 탄수화물이 필요한데 탄수화물을 안 준다? 그럼 우리 움직여야 되는데 기력이 없을 거잖아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요. 심지어 뭐 머리를 감는다든지 밥을 먹는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행위를 하다 보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내가 탄수화물을 안 먹어서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는 이 에너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특정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영양소를 바꿔서 부족한 영양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시를 들면 탄수화물이 부족하다. 그럼 단백질을 탄수화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방이 너무 과하다. 그럼 이 지방을 탄수화물로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양분 간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근육은 어쨌든 움직이려면 탄수화물이 필요한데 우리는 안 움직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탄수화물이 없어서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가 없어졌습니다. 고갈이 됩니다. 근데 나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근육은 살아야 되니까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단백질이 어디 있을까요? 근육에 제일 많습니다. 즉 근육이 움직이기 위해서 근육을 부숩니다. 그러면 나는 건강해지고 싶어서
근육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탄수화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잘못 드시면 오히려 몸속의 단백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은 내 몸에 있어서는 정말 망하는 길입니다. 밥 드시면 됩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게 훨씬 더 치명적이거든요. 이것보다 좋은 건 이 세상에 없을 거다. 어느 순간이 되면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어요.